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2022년 생체 모사 기술 비임상과 임상의 경계를 넘어 좌장을 맡은 휴먼에이스 대표 고성호라고 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코엑스까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의 이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데 약 10년 정도의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약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되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지금까지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동물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동물 실험이 희생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러한 동물 실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생체 모사 기술인데 오늘 그 생체 모사 기술의 어떤 많은 현주소를 보게 되고 미래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생체 모사 기술이 여러분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 오늘의 네 분의 연사분이 발표할 것이고 첫 번째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먼에이스 대표 고성호라고 합니다.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의 교수로서 지금 재직하고 있고 지금 교원 창업을 해서 지금 열심히 좀 그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으로는 Organ on a Chip for New Drug Development이고 제가 연사인과 동시에 또 좌장이다 보니 제 스스로 아주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 바이오 엔지니어링과에서 바이오 센서라는 기술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의과학대학교는 지금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은 휴먼에이스인데 작년에 2021년 10월 13일 창업을 했고요. 한 8, 9개월 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이제 새로운 회사고 근데 멤버는 약 한 6, 7명 정도 연구원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IPO 경험이 있는 아주 우수한 경영 지원팀을 또 직원 확보하고 있어서 회사가 아주 잘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모토는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제 장기를 모사한 이런 올건 오너 칩을 상업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이 다 실패를 하고 있는데 약 실제적으로 한 10,000개 정도 캔디데이트 트라이하면 하나 정도 겨우 성공하는 너무나도 낮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임상 전에 비임상 실험으로 기존의 2D 셀커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체 장기는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와 같은 ECM을 기본으로 3D로 자르고 있고 혈관을 통해서 바로 옆에서 신선한 배지와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란 또 여러 가지 조직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노폐물은 다시 혈관으로 확산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현상인데 기존의 2D 시스템은 그런 걸 전혀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상 결과와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동물 실험인데 동물 실험은 우리 사람의 셀과 유전적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중에 미국 FDA 발표에 따르면은 실제적으로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의 분리일치율이 약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밖에 일치하지 않는 걸 가지고 동물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 실험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휴먼에이스에서 이런 동물 실험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 모사칩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간략하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 프로덕트를 보게 되면 하트 오너 칩, 심장의 주요 미세 구조를 모방한 새로운 장기 모사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레인의 굉장히 중요한 미세 구조를 또 모방한 브레인 오너칩 연구를 지금 하고 이제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버 오너칩, 간 모사 칩을 또 개발해서 거의 이제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발표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트 오너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트 오너칩 가지고 우리 신약 흡입 물질의 독성이라든지 효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 모사 칩이 되겠습니다. 신약 개발할 때 효능 테스트도 정말 중요하지만 효능 테스트 못지않게 독성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효능이 좋아도 신약 흡입 물질이 독성이 나타나면 전부 위드로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때까지 많은 신약 흡입 물질들이 위드로 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위드로 된 게 심장 독성, 심근 독성이 45%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간 독성. 그래서 심장과 간 독성 때문에 위드로 되는 게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심장 독성 테스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애니멀 셀은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 휴먼 셀을 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심장 세포의 휴먼 셀은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프라이머리 셀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심장 세포 떼달라 그러면 아무도 떼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흔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또 심장 세포 받아오봤자 피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휴먼의 심근세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줄기세포에서 휴먼의 줄기세포에서 분화한 카르디오마이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 심장을 하려고 그러니 또 기존에 하트 모양의 줄기세포가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카르디오마이사이트 심근세포로 이제 분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비팅한 이 세포들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12웨어 플레이트, 기존의 2D 시스템에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140 BPM이라는 것은 비팅 퍼 미닛, 즉 분당 비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웰마다 12웰마다 똑같은 카디오마이사이트 가지고 주기세포에서 분한 웰마다 140 BPM이 뜨기도 하고 때로는 284 BPM을 뜨기도 하고, 지금 280 BPM 뜨는 거 보시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뜨고 있죠. 이게 일종의 부정맥입니다. 그다음 86 BPM, 70 BPM,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똑같이 분한 세포 가지고 똑같이 2D에서 실험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BPM이라든지 비팅 패턴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심장 관련된 약물의 독성이나 효능 테스트 했을 때 재현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인체의 그 장기에 굉장히 중요한 미세 구조를 제대로 모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트 오너칩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심장 구조 중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여기 이 구조를 페리미준 구조라고 하는데, 카디오마이사이트에서 콜라겐이라는 ECM이 싸고 있고 그 바로 옆에서 혈관이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그걸 또 전반적으로 콜라겐에 싸고 있고 3D로 되어 있는 이런 페리미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해부 희미경 사진이고요. 이런 구조를 모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을 할 때 웨이프에다가 PR이라는 걸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턴을 만들었던 뭐 필름 마스크를 하고 UV를 쬐어주고 거기서 이제 구조가 바뀐 애들은 다 썰려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폴리머들을 거기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떼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하트오너 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하트오너 칩에다가 실제로 주기세포에서 분화한 카디오마이사이트를 이제 인젝션하게 되는 거죠. 클릭하게 되면 줄기세포에서 분화한 카디오마이사이트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잘 우리 칩 안에서 카디오마이사이트가 잘 3D로 잘 자란다는 걸 확인을 했고, 확인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클릭해 주세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70 BPM 정도로 안정적으로 비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즉 약 한 5에서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거의 모든 칩들이 재현성 높게 BPM이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비팅을 한다는 거고 이러한 것도 뭘 의미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드라그 캔디데이트를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재현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가 얻은 데이터의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재현성입니다. 그 재현성이 높지 않은 것들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장기 모사 칩은 그 어느 실험보다 데이터의 재현성이 굉장히 높다. 그 데이터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면 장기 모사 칩 얼마나 좋은가를 보기 위해서 가장 이미 임상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 파스티브 컨트롤 드락을 이제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소프로테르놀인데 이 약은 임상에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고 더 강하게 뛰게 하는 약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컨트롤에는 75 bpm을 띄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드락을 넣게 되면은 1시간 안에 바로 105 bpm으로 bpm이 뛰고 그다음 좀 더 스트롱하게 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모션 트래킹을 보게 되면 컨트롤에서는 75 bpm으로 뛰고 있고 강도는 이 정도 뛰고 있는데 여기에다 아이소프로테르놀이라는 약을 넣게 되면 훨씬 더 강하게 뛰게 되고 비팅도 굉장히 빠르게 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션 트래킹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장이라고 해서 빠르게 뛰는 약도 있지만 느리게 뛰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임상에서 대표적인 약이 또 니피디피티라는 약을 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똑같이 임상과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을 보게 되면 65 bpm 정도 뛰고 있는 애들을 또 약을 치면 43 bpm으로 떨어지고 강도도 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을 더 강도를 세게 치면 아예 카디오 마이사이트가 비팅이 스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임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향후 수없이 많은 드라그 캔디데이트를 이제 심장 독성 테스트를 할 때 더 이상 애니멀 테스트나 인비트로 2D 테스트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개발한 칩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임상 결과와 일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션 트래킹을 보게 되면 EPDP를 친 후에 치기 전의 컨트롤과 치고 나서의 결과를 보게 되면 비팅이 약하게 되고 비팅 숫자도 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션 트래킹으로도 잘 된다는 걸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체 장기 중에서 엘렉트로피지올로지 특성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브레인과 심장입니다. 그래서 하트 오너 칩에서 그런 BPM, 비팅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셀 바이빌리뿐만 아니고 이런 약물이 들어왔을 때 일렉트로피지올로지가 어떻게 바꿔지는지 그걸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의 칩에서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기 모사 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라는 칩을 직접 제작을 해서 우리 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의 올라인먼트가 완벽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만들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약물을 치고 안 치고 해서 필드 포텐셜이라는 걸 측정해서 약물의 독성 혹은 약물의 효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BPM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수축률이라든지 셀 바이빌리티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게 되면 밑에 까만 애들이 보면 우리가 밑에 정기적인 시그널 측정할 수 있는 일렉트로드가 되고 여기에 우리가 주기세포에서 분화한 카드오마이사트를 넣어주고 나서 며칠 동안 인큐베이션 안에서 인큐베이션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비팅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비팅에다가 아이소프로테놀 혹은 니페디핀 같은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ECG 데이터처럼 우리가 독성이나 효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블루 색깔이 컨트롤이고 아이소프로테놀을 넣었을 때 이런 그린 색깔로 바뀌게 되고 또 니피디펜을 넣게 되면 다시 레드 색깔로 바뀌게 돼서 우리가 기존 앞에 봤던 BPM이나 모션 트래킹과 거의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기존의 임상 데이터와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심장의 효능과 독성 테스트에 있어 일렉트로 피지올로지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그런 시스템을 다 확보한 하트 오너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회사는
좀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하트 오너 칩뿐만 아니라 브레인 오너 칩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인 오너 칩의 독성 테스트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과 같은 그런 브레인과 관련된 퇴행성 뇌질환 연구할 수 있는 디지즈 모델링 연구도 지금 시작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LD와 같은 비알코올성 지방산 지방 모델링을 해서 지금 연구가 끝나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약물과 건강기능성 식품이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는 혹은 효과가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을 판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들은 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간과 그 다음에 하트 이런 여러 가지 멀티가 연결되어 있는 멀티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멀티 칩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췌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에 그 TME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제대로 모방한 그런 캔서 오너 칩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캔서와 이뮨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칩도 연구를 할 거고 또 곧 마이크로바이옴 오너 칩도 지금 곧 시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캔서라든지 이뮨 시스템, 브레인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다양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장기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휴먼 오너칩, 즉 아바타 칩을 만들고 싶고 이걸 기념으로 올해 후반쯤에 아마 영화 아바타 2가 개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상으로는 영화 개봉과 동시에 우리 휴먼 아바타 칩을 개봉하고 싶으나 아바타 3 정도에서 아마 우리 휴먼 아바타 칩을 같이 개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휴먼 에이스는 이제 생긴 지 한 9개월 정도 되는 회사인데 오늘 나머지 세 군데 회사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맵스젠, TNR 바이오팩 굉장히 대단한 회사고 엄청난 가치도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회사는 아직 신생 회사고 그 좋은 회사에 비해서는 아직 밸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혹시 투자자분들 계시면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시간이 지금 굉장히 없어서 이 플로우의 질문은 받을 시간은 현재는 없고 나중에 패널 토의할 때 혹시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플로우에서 우리 1대1로 만나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표자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는 좌장 자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발표자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 유중만 교수님이고 유중만 교수님은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MD와 PhD를 받으시고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교원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님 오늘의 제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가노 사이언스 대표 유종만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뭐 짧게 회사 소개 드리고 기술 소개도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크게 사업 분야가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재생치료제, 올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올가노이드를 신약평가 플랫폼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 영역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신약평가 플랫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회사 소개 드리면 2018년도 10월 달에 저희 회사 현재 설립이 됐고요. 인원은 한 80명 좀 넘어가고 현재 이제 판교 쪽에 주로 이제 R&D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 쪽에 올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생산을 위한 GMP 센터가 있고 올 하반기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GMP 센터를 또 현재 이제 준공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고 뭐 저희 임원진들이고요. 뭐 저희 회사는 이제 올가노이드로 뭔가 이제 새로운 과학을 활용해서 더 나은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2018년 10월 달에 세워져서 2020년 1월 3월 달에
시리즈 A 투자를 80억 원을 받고 올해 1월 달에 시리즈 B를 400억 원을 받고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 개발 평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재작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점차적으로 매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치료제는 올 하반기에 현재 이제 임상 환자 투여를 앞두고 현재 이제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 그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올가니드에 대해서 스페셜라이즈된 브랜드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현재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오아시스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이제 약물 평가 플랫폼들에 대한 내용되고요. 그다음에 오아시스 세라피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올가노이드를 재생치료제로 하는 제품군들이고요. 그다음에 올가노이드 리서치는 저희가 올가노이드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시약이라든지 테스트용들에 대한 라인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이제 오아시스 스크리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올가노이드 개념은 뭐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고성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으로 인체 그 모사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스템셀을 활용해서 인체 모사를 하는 3차원 미장기의 형태를 올가노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현재 이제 액티브하게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캔서 올가노이드 쪽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의 올가노이드로 활용한 스크리닝 플랫폼을 오디세이라고 명명을 했고 뒤에 이제 ONC라고 붙인 거는 이제 온콜로지 관련되어 있는 드럭 스크리닝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대부분의 이제 그 암 환자로부터 조직을 받아서 저희가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올가노이드가 실제 환자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테스트를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실제 환자와의 패스로지컬한 특성들, 그다음에 뭐 이런 마커들이 실제 유사한지, 그다음에 뮤테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되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세트라이트 인스비리티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MSI 타입인지 MSS인지 뭐 이런 것들도 쭉 올가노이드에서 실제 환자와 동일하다는 것들을 입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캔서 올가노이드를 만드는데 한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미디어 선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대배양을 계속 할수록 이런 뮤테이션이 적어진다든지 뭐 다양한 문제점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적인 배지 성분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이런 뮤테이션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이런 그 재현성도 높은 형태의 캔서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든 올가노이드는 실제 환자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췌장암 환자에서 추출한 올가노이드 를 가해 이제 약물 처리하고 똑같이 이제 해당 약물을 환자에 투여를 했을 때 올가노이드의 결과와 클리니컬 아웃컴이 실제 일치를 한다. 근데 이제 이게 한 80% 정도 현재 저희 플랫폼에서 한 올가노이드 일치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약물들을 특히 이제 캔서를 직접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여러 이제 뭐 연구 산업체들 뭐 여러 연구소들과 함께 이런 약물 평가 플랫폼들을 현재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형태로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캔서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서 셀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라든지 아니면 캔서 마이크로인바이먼트를 거쳐서 MOA를 보여주는 이런 약물들을 테스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뭐 이건 이제 올가노이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캔서 모델들이 다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와 캔서 올가노이드를 같이 공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T셀을 타겟으로 하는 CD8 T셀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 특히 뭐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오디세이 ONC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CD8 T셀과 캔서 올가노이드를 같이 공배양을 하고 근데 같이 공배양을 할 때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동일한 환자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역학적인 환경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CD8 T셀은 이런 MHC와 그런 일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환자로부터 나온 캔서 올가노이드와 그 해당 환자로부터 나온 이런 면역 세포를 같이 공배양을 하는 형태로 현재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T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플랫폼 1.0
가장 기본 버전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그 캔서 그 모달리티의 약물들이 나오면서 뭐 매크로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 뭐 레귤레이터 T셀 다양한 세포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고도화를 시켜나가면서 다양한 세포들이 이런 같이 테스트에 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이 플랫폼 같은 게 실제 이제 실험이 돌아가는 장면이고요.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캔서 오르가노이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레이블링이 안 된 게 면역 세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공배환을 하다 보면은 면역 세포가 이제 캔서 오르가노이드를 죽이면서 녹색이었다 노란색이었다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면역 세포가 실제 인비보상에서 캔서를 면역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것들을 제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퀀티테이션을 해가면서 이런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나 면역암제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환자의 이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이제 그 병용 투여 스트래티지를 짜는데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그런 매크로페이지 등을 더해서 저희가 좀 더 복잡한 MOA를 갖고 있는 뭐 바이스피식 엔티바디나 다양한 형태의 엔티바디들 제제들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3.0에서는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 그다음에 이제 4.0은 이런 레귤레이터리 T셀을 같이 공배항해서 여러 가지 MOA를 복잡한 MOA를 갖고 있는 약물들의 기전과 그다음에 이피커시를 테스트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다양한 이제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이런 구현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업체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얼리 스테이지 타겟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이제 노블 타겟이었는데 이런 노블 타겟이 실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밝힌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뮤노인시아와 같이 했던 사례 중에 하나도 이것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MOA를 저희가 이피커시를 같이 밝힌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와 함께한 것도 저희가 이런 해당 약물이 얼마나 이피커시가 기존의 약물에 비해서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밝힌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약물이 잘 안 듣는 치료제가 실제 이 치료제에서는 또 잘 들었다. 뭐 이런 것까지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올가노이드가 당연히 이제 동물을 안 쓰는 거에 좀 의미를 두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인비보에서의 그 결과도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가노이드로 테스트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인비보에서 좀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올가노이드 환자 페이션트라고도 올가노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다시 이제 마우스에다 심게 되면 이제 제노그래프트이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휴머나이즈드 환자 PBMC나 환자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에서 휴머나이즈드 마우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인비트로 상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인비보에서 이런 식으로 거의 환자와 유사한 환경에서 이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형태까지 디벨롭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캔서는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캔서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건 이제 그 인펙셔스 디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인펙셔스 디지를 저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가 아니고 정상 일반적인 마우스에서 인펙션이 안 되고 또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쓴다 하더라도 또 사람과의 종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델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현재 이제 그 개발을 하기 위해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장류까지 닿아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인펙션 디지에 대한 그런 그 모델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펙션 디지에 대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도 대표적인 예이고요. 노로바이러스도 익스비보에서 익스펜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인비트로 상에서 모델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가노이드에서 이런 노로바이러스를 인펙션을 시켜서 모델링했던 사례가 한 4, 5년 전에 이제 사이언스 페이퍼에서 크게 나왔던 사례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톤실, 뭐 이런 호흡기 올가노이드를 제작을 하고 이 호흡기 올가노이드에 사르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인펙션을 시켜서 이런 리플리케이트 되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렘데시비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을 트리트먼트를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단순히 이피커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실제
단순히 셀라인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인비보와 유사한 리스판스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피커시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약물에 대한 기전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을 마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펙션 디지뿐만 아니라 뭐 이런 그 정상 그 노멀 인테스티널 organoid의 여러 가지 유익균들 뭐 락토바실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펙션을 시켜서 주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도 이런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분야에서 organoid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올가노이드는 주로 이제 환자 조직을 가지고 만든 올가노이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iPS나 ES 세포 같은 이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을 가지고 만든 올가노이드도 한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이즈의 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만드는 속도 뭐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들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iPS나 ES 세포를 가지고 브레인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들인데요. 그래서 뭐 세포의 일부를 따서 뭐 엠브로이드 바이드를 만들고 바디를 가지고 다시 매트리젤에 인베딩하고 뭔가 되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만들고 나면은 그런 그 유니포미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물 평가에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인올가노이드인데 뭐 실제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들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즈 베리에이션이라든지 만드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만드는데도 훨씬 더 30일 이내로 빠른 그 속도도 보여주고 유니포미티도 훨씬 더 높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상업적인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크게 두 가지 올가노이드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브레인 올가노이드이고요. 브레인 올가노이드를 실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로 만들고 되면 훨씬 더 유니폼하게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실 수 Nevertheless, microorganoids are functionally mature. 예. Microorganoids from day 30 of differentiation display dramatically enhanced electrophysiology.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올가노이드들을 뭐 여러 가지 질환을 모델링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제 ASD, 오티즘 환자로부터 받는 올가노이드를 이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또 한 올가노이드 중에 하나가 이제 간올가노이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이즈 차이도 많이 나고 좀 베리에이션도 있어 보이지만 간올가노이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사도도 높고 그리고 만드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만들고 나면은 단순히 이제 헤파토사이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쿠퍼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이 함께 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앞에서 이제 고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내시라든지 이제 넌 알코올릭 패티 리버 디즈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런 해당 올가노이드로 모델링해서 약물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캔서 올가노이드를 활용한 표정암제, 면역암제, 그 다음에 이러한 인펙션 디지들을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올가노이드를 활용한 뇌질환, 간질환,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소개 안 시켜드렸지만 스캔 올가노이드를 활용한 이런 발모 제품이라든지 건강기능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올가노이드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를 하고 또 여러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재생치료제라서요. 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중만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연사분은 맵스젠의 노훈숙 CTO님입니다. 노훈숙 박사님은 네덜란드의 트벤테 대학에서 나노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칩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은 맵스젠이라는 회사에서 미세 유체공학을 이용해서 장기 모사 모델을 개발해서 신약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예, 노은석 CTO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맵스젠의 CTO 노훈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 제품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표 드릴 제목은
Micro Engineered Physiological System for Advanced Pharmaceutical Development입니다. 그 전에 저희 회사 간략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먼 올가노 칩, 저희가 맵스 X 시리즈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 중인 제품이 대표적으로 티슈 베리어 칩 그리고 베스큘라라이즈드 올가노이드 칩이 있습니다. 거기 설명드리고 저희가 회사가 운영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 8월 29일 이제 곧 만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리즈 A 때 한국투자 파트너스 티움바이오에서 투자를 해주셨고요. 시리즈 A 브릿지 때 SBI 그리고 노터스에서 함께 해주셨고, 지난달 진행된 시리즈 B에서 산업은행, 동아소시홀딩스, 키움증권 그리고 코롱 인베스트먼트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현재 약간 폰트가 좀 깨지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3D Manufactured Human Organ On a Chip, 그래서 올간 오너칩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MGX 시리즈라고 하는 저희 바이오미메틱 내노파티클을 이용해서 이제 CNS 디지즈,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병에 대한, 주로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런 병에 대한 나노파티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칩에서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뇌혈관 장벽을 모사를 하고 거기서 또한 나노파티클 치료제를 개발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대표님은 미국 조지아텍의 기계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MIT에서 포닥 하실 때 그때 지도교수였던 로버트 랭어 교수님이 저희 회사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멤버는 현재 28명 중에 리서치 파트가 18명, 그리고 그 중에 반 이상이 PhD로 제가 연구 역량이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먼 올간 오너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먼 올간 오너칩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얼만큼 성공률이 들어가냐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라 그러면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100개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중 99개는 어디 개통도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자체가 지금 인간과 동물의 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임상과 임상에 들어갈 때 차이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저희는 인간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올간을 모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능을 모사를 하는 거고요.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혈관과 장기의 배리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과 장기에서 이제 약물이 얼만큼 투과가 되는지, 아니면 그래서 그 장기 쪽에서 어떤 엑슬러베이션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결국은 세포를 컬처를 할 때 이제 2D에서 컬처를 하게 되면 단일 세포를 배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트랜스웨리라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혈관 세포, 그리고 반대쪽에 포러스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혈관 세포와 장기 세포를 공배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면 지금 스타틱이냐 다이나믹이냐의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혈관 세포를 받아서 멤브레인에 컬처를 하게 되면 진 익스프레션 자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혈관 내에서는 혈액이 항상 흐르고 있죠. 그래서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게 되면 그 혈관 세포들이 이제 그거를 감지를 하고 진 익스프레션이 바뀌어서 수용체를 다시 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가노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트루풋이라고 해서 이제 칩마다 하나하나의 칩들을 그게 한 셋이 되니까요. 지금 96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96개의 칩을 한 번에 작동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약간 그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점을 극복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저희는 2D와 3D 공배양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래서 BBB라고 해서 뇌혈관과 그리고 뇌 안에 있는 그 뇌혈관 장벽에 얼마큼 투과가 되는지 그런 점을 하는 거를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인간의 뇌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서 이제 보호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넣었을 경우에 이제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투과가 잘 안 되는 점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저희가 뇌혈관 장벽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칩 구조는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부에 있는 부분이 혈관을 모사한 거고요. 그리고 하부에 있는 부분이 장기 쪽 모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멤브레인이 있어서 이제 혈관 세포를 넣고 그 밑에 2D 컬처죠. 예전 트랜스웰과 같은 그래서 페리사이트, 주피 세포를 컬처를 합니다. 근데 저희 제품에서는 아랫부분에 이제 젤과 셀을 믹싱을 한 부분을 3D 컬처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채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배양액을 넣어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저기 엔도테리얼 셀, 그래서 혈관 세포가 있고 밑에 페리사이트가 있고 3차원으로 성상 세포가 형성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이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제 다른 세포들, 예를 들어서 뉴런 셀이라든지 그런 셀을 넣어서 다른 모델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트리거링은 지금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알츠하이머가 이제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BBB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사이드 채널에 주입을 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약물을 집어넣고 혈관을 통해서 그 약물이 투과가 얼마큼 되는지, 그 다음에 투과를 한 다음에 어떻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클리어런스 하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잉그벌랩에서 하버드에 있는 잉그벌랩에서 2019년도에 발표를 했을 때 지금 올가노 칩 개념으로 BBB를 형성을 했는데, 저희는 3차원 구조를 확립을 했고 2차원 구조를 했을 때 지금 그래프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아스트로사이트이 성상세포가 2D 컬처를 했을 때랑 3D 컬처를 했을 때랑 얼만큼 실제 인비보에 있는지 가까운지를 보여준 겁니다. 또한 저희가 약물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노파티클을 기반으로 한 드럭을 이제 혈관 세포 쪽에 BBB를 형성한 다음에 투여를 하였고요. 그랬을 경우에 나노파티클만 집어넣었을 때 특정 수용체를 통해서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0%가 베스큘러 사이드, 그러니까 혈관에 남았고 나머지 50%가 투과를 하였는데, 그 옆에는 이제 그 타겟 수용체를 이니비션 시켰을 때, 수용체를 막았을 때 얼만큼 투여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80% 이상이 투과가 안 됐다는 것은 이제 수용체에 의한 약물의 투여 반응을 볼 수가 있었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은 데스컬러라이즈 올가노 칩입니다. 지금 현재 동영상이 작동이 안 되는데, 저희는 그 상부에 있는 혈관을 모사한 파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부에 있는 베이스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바꾸면 플로우 포커싱을 이용해서 스페로이드나 올가노이드, 그러니까 300마이크론 이상의 구형체를 집어넣었을 때 캡처링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면을 보시면 이러한 스페로이드나 올가노이드를 캡처를 하고, 그리고 혈관 세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안지오제네시스라고 그래서 신생 혈관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튜머 타겟에 스페로이드에 연결을 해서 그래서 항암제 테스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튜머 스페로이드가 있고 혈관이 형성이 돼 가지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지금 이제 환자 맞춤형
의약품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항암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절개를 해서 샘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얻게 되면 저희가 스페로이드를 만들어서 형성을 해서 거기다 혈관을 연결을 하고 항암제 테스트를 하는데, 항암제에도 크게 한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암을 바로 치료를 하는, 암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가 있고, 이거 안타이 안지오제네시스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끊어주는 그런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에 따라서 이 어떤 약이 얼만큼 더 잘 드는지 이런 거를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항암제 칵테일을 만드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양산해서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은 플라스틱 칩으로 말씀을 드리면 TBC와 VOC 그리고 하이드로프 버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TBC 안에서 어떠한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VEB, BBB 그리고 뉴런이 들어간 MBU 그리고 VOC를 이용해서 ANG, TME, ORD 제품이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3D 올가노 칩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칩과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요. 거기에 또 MGX로 대표되는 나노파티클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합쳤을 때 플랫폼이라든지 포트폴리오의 확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비스는 저희가 만든 올가노 칩에, 사실 올가노 칩을 만들었을 때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셀을 적용을 하나하나를 더 할 때마다 이제 시간과 숙련도가 더 높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만들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숙련된 연구원들이 이제 형성을 하죠. 칩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서 약물을 받아와서 약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연구 서비스도 하고 있고, 현재 또 다른 개발하는 중에 있는 제품은 이제 동결 모델입니다. 저희가 BBB를 형성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BBB를 형성 후에 동결을 하여 그래서 제품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제품으로 이제 엔드 유저에다 보내게 되면 이제 엔드 유저는 해동을 해서 근데 거기서 약물만 넣고 약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특허는 이미 출원이 됐고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이제 최적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 올가노 칩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레디 투 유즈 칩이라고 선 판매를 할 때는 이제 칩을 주고 얼려 있는 소분된 셀이라든지 다른 물량들을 주게 됩니다. 그 세포라든지 미디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제 밀키트 같은 거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동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전자레인지에 넣든지 해동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칩 세일즈, 칩 판매를 통해서 또한 그 리서치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나노메디슨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드럭 리서치나 아니면 코퍼레이션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아마 나노파티클에 대한 그 부분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허 출원이 되었고, 저희 칩의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출원, 그리고 나노파티클 합성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해 주셔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로 연락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 모사 칩의 응용에 대해서 좋은 발표해 주신 노은석 CTO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TNR 바이오팹의 진성환 이사님이십니다. 진성환 이사님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TNR 바이오팹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3D 프린팅에 대해서 좋은 발표 해드릴 것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TNR 바이오팹 진성환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이번 세션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프리셋 바이오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TNR 바이오팹이고요. TNR 바이오팹은 티슈 엔지니어링 앤 리저너티브 마디슨 바이오 패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2013년에 설립됐고 설립된 이후로 저희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상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지금 상품화를 완료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성 인공지지체, 즉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인체에 삽입해서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인공지지체를 이미 상품화를 완료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바이오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서 상처 치료하기 위한 창상 피복제 같은 것도 개발을 완료를 해서 현재 허가까지 받고 판매를 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회사 추가적으로 그리고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코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을 설명드릴 때 주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바이오 머티리얼 분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D 프린터, 즉 3D 프린팅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 그러니까 동물의 부산물 혹은 동물의 조직 및 장기에서 유용한 성분을 추출을 해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유용한 성분이라 함은 저희는 주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즉 세포 외 기질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세포 외 기질을 조직으로부터 세포의 기질을 추출하고 그것을 바이오 머티리얼화 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오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집어넣진 않았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템셀 기술 혹은 세포 생산 기술과 혼합을 해서 바이오 잉크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바이오 잉크를 이용해서 3D 프린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조직 및 장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저희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 회사 파운더들이 3D 프린터를 직접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요. 3D 프린터 기술,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3D 프린터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D 프린터와 바이오 잉크 혹은 바이오 머티리얼을 서로 같이 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특정한 조직 및 장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테크놀로지를 통합을 해서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3D 바이오 프린팅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3D 프린팅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3D 프린티드 스캐폴드, 그 다음에 바이오 서지컬 솔루션, 그 다음에 3D 엔지니어드 티슈 이퀴버런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미 상품화가 완료됐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완료됐거나 한 2, 3년 내에 상품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기술에 대한 내용은 이 두 가지를 만드는 방법론, 그리고 이 플랫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3D 엔지니어드 티슈 이퀴버런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전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제품군을 그냥 오가노이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가노이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오가노이드랑 조금 많이 최종적인 목표는 비슷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 조금 많이 달라서요.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줄기세포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얘를 잘 컬처를 해서 최종적으로 분화시키고 증식을 시키면서 최종적인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요. 세포를 일단 엄청나게 많이 불리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세포 저희가 실험을 조그만 실험을 한 번 할 때 보통 10의 6승이나 10의 7승계의 세포를 한꺼번에 사용해야 되고요. 그런 세포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위치시키고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되고요. 이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낸 그런 구조물을 배양하고 최종적으로 머추어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어떤 특정한 모양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다른 방법에 비해서 사이즈나 혹은 모양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컨트롤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최종적으로 만든 거에서 사용할 때까지 이 기간이 일반적인 그런 배양 방법보다는 조금 더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3D 티슈 이퀴벌런트를 만들기 위해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3D 바이오 프린팅 중에서도 여러 가지 3D 바이오 프린팅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익스트루전 베이스의 바이오 프린팅 방법, 그리고 익스트루전 베이스 바이오 프린팅 중에서도 뉴매틱 그러니까 공합으로 어떤 바이오 잉크를 노즐을 통해서 밀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익스트루전 혹은 뉴매틱 방식의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바이오 프린팅에 사용하는 재료, 즉 바이오 잉크가 점도가 높은 바이오 잉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어떤 특정한 구조물 혹은 해상도가 높은 구조물 혹은 정밀한 구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최종적으로 바이오 잉크가 토출되는 노즐의 사이즈를 되게 작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잉크가 토출되는 동안 이 노즐이나 혹은 프로세싱 중에 형성되는 유동이 로 레이놀즈 넘버 유동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로 레이놀즈 넘버를 아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로 레이놀즈 넘버 유동 특성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마크로스코픽한 믹싱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아마 가장 그러한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이 아주 작은 채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사진이고요. 이 채널을 여러 가지 채널 입구를 통해서 다른 색깔을 가지는 유체를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이 다른 색깔을 가지는 유체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셨을 때는 막 섞여서 이 색깔이 결국엔 섞여 버리겠지만 이 로 레이놀즈 넘버 영역의 유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예가 이 치약과 유사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 색깔로 가진 치약 말고 여러 가지 색깔이 스트라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토출되는 치약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치약 안에 튜브 모양을 살펴보면 이 튜브에서도 동일한 모양으로 치약이 충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약이 서로 섞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얘가 작은 노즐을 통해서 통과할 때도 그 모양 그대로 토출이 되고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로 레이놀즈 넘버 유동 특성이랑 되게 유사한 현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층간소음이 되게 심하네요. 네. 예. 어쨌든 그런 게 로 레이놀즈 넘버 유동 특성이고요. 이런 특성을 그대로 3D 바이오 프린팅에 적용한 게 프리셉 익스트루전 바이오 프린팅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고요. 이 모양은 되게 작은 사이즈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작은 사이즈로 만들지 않고 처음에는 큰 사이즈의 어떤 프리커서 카트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큰 사이즈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이오 잉크를 원하는 곳에 충진시키고 이것을 아주 작은 사이즈의 노즐을 통과를 시킬 때 이 바이오 잉크가 섞이지 않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프리셋 익스트루전 바이오 프린팅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실제로 구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다른 잉크를 충진을 시켜서 여러 가지 다른 노즐을 통해서 토출을 시켜본 것과 실제 우리가 충진시킬 때 이 모양은 9mm 정도 되는 거였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최소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노즐을 통과시키면 사실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줄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줄 안에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원래 우리가 그린 줄은 200
마이크로미터지만 이 줄 안에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 잉크로 만들 수 있는 구조보다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보다 훨씬 더 작은 구조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트리지를 만들고 다른 잉크를 충전시켜서 실제 토출해 본 결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완전히 그대로 판박이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프리셋 바이오 프린팅 기술의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바이오 프린팅 기술보다 세포 생존율, 세포 바이어빌리티를 조금 높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바이오 프린팅 할 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점도가 높은 잉크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노즐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점도가 높은 잉크가 작은 노즐을 통과할 때 노즐 벽에서 쉐어 스트레스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즐 벽 근처의 세포를 약간 변형시키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당기는 그런 익스터널 폴스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익스터널 폴스 때문에 세포가 변형을 하고 세포가 약간 데미지를 받아서 벽 근처에서는 세포의 생존율이 일반적인 중앙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프리셋 바이오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노즐을 사용하더라도 작은 구조를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동일한 구조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바이오 프린팅보다 훨씬 더 바이어빌리티를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4등분 되어서 사실 색깔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4등분 되어서 4가지 다른 잉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큰 노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벽 근처에서만 세포가 사멸하는데요. 지금 이런 동일한 크기의 줄을 긋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작은 노즐을 사용해야 되고요. 작은 노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벽 근처, 벽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벽에 의해서 세포가 사멸하는 게 훨씬 더 많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리셋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조금 더 높은 바이어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물을 실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버 루블, 즉 간 소엽의 구조를 모사한 그런 구조물이고요. 실제 만들기 전에 이제 엔도셀만 이용해서 만들어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구조물이 충분히 잘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펑셔널리티를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펑셔널리티를 측정한 거와 그냥 구조를 만들지 않고 엔도셀과 그냥 헤파토사이트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믹싱해서 펑셔널리티를 확인해 봤을 때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펑셔널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런 기술 자체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줄짜리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줄을 여러 가지로 여러 층으로 스태킹을 해서 조금 더 벌키한 구조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모양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벌키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일한 패턴이 여러 개로 반복되는 조직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간이나 혹은 신경 혹은 머슬 그런 조직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은 이렇게 그냥 한 줄로도 그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스페로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술을 응용을 해서 이런 패턴이 된 그러니까 간 소염 모양의 구조가 패턴이 된 작은 스페로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스페로이드와 그냥 두 가지 세포가 호모지니어스하게 믹싱된 스페로이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이런 구조를 만든 스페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스페로이드의 동그란 모양이 더 잘 유지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엔도셀로 사실 이 스페로이드를 감싸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엔도셀로 감싸면은 훨씬 더 오래 유지되지만 감싸지 않은 경우에는 이 스페로이드의 동그란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혹같이 변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몸 안에 임플란테이션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도 해봤고요.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실제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임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임플란테이션이 잘 되고 주변의 혈관을 리크루팅해서 주변의 혈관과 잘 융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앞서 설명드린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나 혹은 바이오 머티리얼, 그다음에 스템셀,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운용 기술을 이용해서 3D 티슈 이퀴밸런트나 혹은 이퀴밸런트가 드럭 디스커버리나 혹은 최종적으로 뭐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TNR바이오의 진성환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패널 토의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패널 토의를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패널 토의 때 우리가 생체 모사 기술의 어떤 어려운 점, 한계점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그럼 이러한 어려운 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패널 토의할 때 또 너무나도 오늘 꼭 반드시 질문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한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패널 토의가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될 수도 있으니까 패널 토의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옆에 올가노이드 사이언스 유중만 대표님이 계시는데 올가노이드를 이용한 어떤 현재 사업화 성공을 위한 좀 힘든 점, 극복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극복 전략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중만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올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체 시험법들을 활용하는 분야들이 많이 이제 연구도 되고 개발도 되고 있는데요. 뭐 가장 이제 큰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재현성 측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계속해서 그 베리에이션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혈관에 대한 문제들, 제대로 이제 저희가 올가노이드가 단일 조직을 재현을 하긴 하지만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측면 또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면역 세포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 해당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이제 세포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 큰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올가노이드가 현재는 이제 단일 장기 위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 한 세 가지가 현재 상용화 측면이나 활용성 측면에서 가장 이제 대두가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베리에이션 측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그 IPS나 ES를 활용해서 뭔가 스탠다리제이션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반 기술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베리에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이제 평가 방법에 따른 이제 QC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컷오프를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올가노이드만 선별해서 약물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방법들이 현재 저희도 도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혈관 같은 측면은 이제 올가노이드 자체적으로 혈관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가노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가거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혈관 세포를 같이 넣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으나 이제 혈관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실제 중요한 거는 혈관을 통한 뭐 혈액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재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아직은 혈관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제 혈액이 실제로 흐르게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당장은 뭐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마이크로플루이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관을 그 미미킹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멀티올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가노이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플로우를 만들고 뭐 하는 형태로 해결은 할 수 있으나 이것도
완전한 재현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마이크로플루이딕스와 올가노이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이 합쳐져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정말 적절히 이제 합쳐지고 서로의 장점들이 같이 잘 융합이 되면은 훨씬 더 높은 형태의 이런 이제 인체 장기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가야지 진정한 상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유준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오가노이드의 사업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3D 베이스 데이즈에 있는 장기 모사치과의 융합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컨택을 해서 융합을 해서 오가노이드와 장기 모사칩이 융합되어져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개발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맵스젠의 노은석 대표님, CTO님께서 장기 모사칩의 어떤 한계점, 어려운 점과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올가노칩 하기 전에 제가 마이크로플루이딕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테드톡에서 스티븐 케이크 교수님이 이제 파이페팅에서 모든 분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이크로플루이딕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로플루이딕 하는 사람들은 다 튜빙을 꽂고 있습니다. 파이페팅은 안 하지만 그래서 튜빙과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드 유저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얼만큼 더 편하게 사용을 할지, 왜냐면 이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해도 이제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작동하시는 분들이 전공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간단하게 아니면 오토메이션이 필요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좀 더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이디얼하게는 네스프레소처럼 세포를 집어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저희 장기 모사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참 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모든 거를 그냥 블랙박스 안에다가 집어넣고 따로 연결을 해야 되고 현재는 사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좀 더 오토메이션을 좀 더 잘해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얼만큼 유저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다른 부분은 사실 이게 올가노칩이 과연 얼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죠. 아무리 플랫폼이 좋아도 이거를 어디 병원이나 다른 데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인증을 받는 모든 절차가 지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하는 해외 기업들이 있어도 이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은 뭐 대형 CRO라든지 이런 데서 인수를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어떻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 이제 승인을 받고 인증을 받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로 그런 점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그냥 공산품으로 사용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의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노은석 지도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장기 모사칩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유저 프렌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생체 모사 기술이 실제로 좀 더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우리가 표준화 및 규제가 바뀌어서 현재는 동물 실험을 통과해야만이 IND 즉 임상 실험을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는 장기 모사칩 가지고 IND를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전 세계 많은 과학자 및 장기 모사칩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 데이터, 즉 임상 데이터와 비슷하다는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향후 몇 년 안에 가능한 빨리 이제 그 IND 신청으로 갈 수 있는 동물 실험을 대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미국 환경청은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걸 금지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곧 동물 실험을 대체해서 생체 모사 기술이 IND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3D 프린팅에 대해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점과 또 사업적으로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 진송환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3D 프린팅이 가장 요즘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유종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혈관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3D 프린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 되게 크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크게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혈관화가 잘 돼서 혈액이 잘 공급되고 이런 부산물들이 잘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혈관이 같이 작동을 하는 그런 구조물은 만들어진 바가 없고요. 사실 나사에서 어쨌든 챌린지로 하나 운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cm 바이 1cm 바이 1cm 정도 되는 크기의 조직을 만들어서 좀 오랫동안 컬처하는 것을 챌린지로 냈을 만큼 이렇게 처음에 1cm, 1cm, 1cm 크기의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혈관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얘들이 괴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아마 혈관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슈이다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이것을 만들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세포를 확보하는 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세포를 그냥 조금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의 6승 그러니까 10의 7승 하면 저희 연구원들 할 때 보면은 한 100파이DC 20장 갖고 한번 실험해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렇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실험을 못하고 만약 저희가 세포를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줘서 계속 공급만 해줄 수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실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지금 쓰는 세포는 사실 프라이머리 세포가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난데 만약 조금 더 펑셔널한 세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세포를 확보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펑셔널하면서 펑셔널한 세포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진짜 상업화할 때 큰 허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송환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플로어에서 오늘 질문을 하지 않고 집에 가면은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지금 혹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좀 손을 들어서 여기 연사분들에게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가 달려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전부 다 빨리 식사를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좀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 세션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남아주셔서 경청해 주셨던 청중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